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취업해서 은퇴하기 전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모았던 피 같은 자산을 박살내버리는 치명적인 위험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50세에서 65세에 이르는 15년이 인생 100년 중에서 최대 위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소중한 내 자산을 거침없이 박살내버리는 5가지 치명적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간단히 언급하면 저축 종말의 위험, 소득 혼란 위험, 소득이 추락하는 위험, 소득이 증발하는 위험, 소득이 단절되는 위험이 약 15년에 걸쳐서 쓰나미처럼 들이닥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년들의 자산을 박살내는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5가지 치명적 생활위험. 첫 번째, 저축 종말 위험에 해당하는 경제적 정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저축 종말 위험은 보편적으로 50세 초중반에 나타나는데요. 직접적인 원인은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갑자기 늘어난 교육 관련 비용이 주범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자신이 희망하는 미래 비전에 맞는 대학을 가는 것이지만 현실은 점수에 맞는 대학을 입학하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거지를 한참 벗어난 타 지역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모가 걱정하는 건 대학 교육비만은 아니죠. 자취방 월세와 보증금도 부모가 대신하는 일이 다반사니까요. 물론 학생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세나 공과금을 해결하는 예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용돈이라도 해결하면 감사한 일이죠. 강화도에서 성남에 소재한 대학에 입학한 복학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은 학교 앞에서 10평 남짓한 원룸을 얻어서 생활하는데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전기, 가스, 물값 등으로 여름엔 에어컨 때문에, 겨울엔 난방비 때문인지 몰라도 이 기간은 월 평균 15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 2년 6개월 후에 졸업하는 복학생이니까 2년 6개월간 들어가는 비용을 환산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보건환경안전학과에 다니는 학생인데요. 등록금이 연간 917만 8,500원입니다. 2022년 기준이죠. 한 학기분을 따지면 458만 9,250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월세 40만 원이니까 1년이면 480만 원. 각종 공과금은 7월과 8월 그리고 11월과 2월에 해당하는 6개월 동안은 매월 약 15만 원씩 계산을 해서 합계가 90만 원입니다. 그리고 3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에 해당하는 6개월은 3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합계는 18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 학생이 자취하는 기간은 2년 6개월입니다. 이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은 1차년 비용으로 등록금 약 920만 원,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8만 원, 공과금 108만 원, 연간 2,500만 원입니다. 이 돈을 월로 환산하면 매월 209만 원을 지출하는 셈이죠. 그리고 2차년은 보증금이 빠지니까 매월 125만 원, 마지막 3차년의 6개월을 기준으로 매월 62만 7천 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 부모의 소득이 중요해지죠. 참고로 부모의 소득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2022년 기준으로 2060 직장인의 평균 연봉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학생의 부모는 57세입니다. 연봉은 대략 5,200만 원 정도로 환산을 하죠. 각종 공과금을 제한 월 평균 소득은 368만 원 선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 소득 368만 원인데 대학 자녀 교육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매월 209만 원이니까 차액은 159만 원에 불과하죠. 이 돈으로 남은 가족이 생활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소득이 있는지 이보다 소득이 많은지 그건 잘 알 수 없죠. 얼추 생각해도 이런 상황에서 저축 여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기간도 2년 6개월로 한정이 되었으니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학비는 사라지고 소득은 다시 회복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학생 부모가 2년 6개월 후에는 60세에 해당하는 은퇴년입니다. 또 이 학생의 누나가 한 명 있기 때문에 결혼이 코앞에 닥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연이어서 발생하는데 저축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부채가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야 할 상황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중년들의 자산을 박살내는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5가지 치명적 생활위험. 2번째, 빠른 퇴직으로 인한 소득 혼란의 위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 또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50에서 64세 신중년들이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장에서 가장 많이 퇴사하는 평균 나이가 50에서 52세입니다. 이때가 되면 자이든 타이든 약 67%가 회사를 떠나죠. 60세 정년까지 꽉 채운 정년퇴직은 불과 7%의 언저리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정리하면 52세가 되기 전에 100명 중에 93명이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장에서 퇴직을 한다는 말이 되겠죠. 문제는 그 다음이 있는 퇴사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온 퇴사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편적으로 50대 초반 퇴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밀려 나오는 퇴사자가 적지 않죠. 준비되지 않은 퇴사인 만큼 더 나은 소득을 보장받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재취업 소득은 퇴사하기 전에 비해서 약 50%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부터는 소득 혼란을 각오해야 하겠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매월 약 200만 원 정도의 교육 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니까 가계 압박은 더 심해질 거예요. 이처럼 50대는 자녀와 관련해서 목돈이 지출되는 시기인데 이때 직장을 나오는 사람이 93%에 이른다면 소득 혼란은 불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중년들의 자산을 박살내는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5가지 치명적 생활위험. 세 번째, 임금 피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추락 위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임금 피크 적용 시점은 회사마다 다르죠. 하지만 대략 55세 전후라고 할 수 있겠죠.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10%씩 연봉이 줄었습니다. 퇴사하는 연도에 임금 피크 전 연봉 대비 60% 수준까지 떨어졌죠. 해마다 연봉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심리적인 상실감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참고 견뎌야 했죠. 60세 이후 평생 현역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2022년 10월 31일 은퇴를 했고 지금은 은퇴 전에 계획했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임금 피크 5년의 시간은 60세 이후를 준비하는 은퇴 리허설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소득은 해마다 줄었고 임금 피크 5년 동안 아들의 결혼과 학원 오픈, 딸 결혼이 연이어서 발생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출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3층 연금 중에서 퇴직연금이 사라지고 말았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부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임금 피크 5년 동안 은퇴 준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중년들의 자산을 박살내는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5가지 치명적 생활위험. 네 번째,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소득 증발 위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년퇴직하기 전에 꼭 마무리해야 할 3가지 큰 지출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 대학 졸업, 자녀 결혼, 그리고 가계부채입니다. 이 3가지 요소는 부모의 노후 생활 자금을 크게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를 악화시키는 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장선상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 60세 정년 이전에 막내 자녀까지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까요? 또 막내 자녀가 결혼이 끝날 수도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부채 청산이 가능할까요? 이 3가지 목돈 지출을 해결하고 60세 정년을 맞이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지 못한 은퇴자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애써서 벌어들인 소득이 자녀 때문에 그리고 부채 때문에 증발하는 것을 막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난제가 될 것입니다. 중년들의 자산을 박살내는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5가지 생활위험. 5째, 소득 단절 위험기에 해당하는 5년의 소득 크레바스 구간을 대비해야 합니다. 소득 없는 5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60세 정년 이후 65세 국민연금이 나오기까지 그 5년은 굉장히 위험한 생애 구간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칫하면 소득 없는 5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국민연금 개정과 관련해서 소득 공백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모양새죠. 연금 개정의 핵심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 수령 연령은 더 늦추는 것이 골자니까요. 늘 말했지만
은퇴하면 남는 건 시간이고 부족한 건 돈입니다. 직장생활 30수년 동안 애써서 모았던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현실을 피하고 싶다면 제가 앞서 언급했던 5가지 치명적 생활 위험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저축 종말 위험에 해당하는 경제적 정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시점이죠. 둘째, 빠른 퇴직으로 인한 소득 혼란 위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연령적으로 볼 때 50대 초반이 그 시점입니다. 셋째, 임금 피크로 인한 소득 추락 위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연령적으로 보면 55세 전후가 그 시점이죠. 넷째,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자녀 교육, 자녀 결혼, 그리고 부채로 인한 소득 증발 위험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5째, 정년이 되었을 때 소득 단절 위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년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약 5년이 그 기간이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